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부동산 관련돼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 부분을 갖다 설명드렸어요.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과연 어떤 지역이 그리고 어떤 준공 연차의 아파트가 그렇게 높은 상승을 거쳤는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방송에서 짚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방송이 약간 늦어진 이유는 사실 6월 달의 거래량 말고 7월 달의 거래량까지 함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약간 7월 달의 거래량이 좀 더 반영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방송을 진행하는데, 그래봤자 7월 달의 거래량은 아직 상당히 미약한 수준입니다. 거래량이 미약하다는 게 아니라 실거래 신고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거래 신고 의무 기일은 60일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나라 최근 부동산 신고 패턴이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일수록 이후에, 그러니까 좀 실거래 신고기를 갖다 늦추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7월의 거래량에 대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 실제로는 7월달, 그러니까 9월달에 7월달의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죠. 그럼 9월달의 시점에서 7월달을 바라볼 때는 가격이 훨씬 더 급등된 가격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7월달을 집어넣었고요. 지금 현재 7월달에 거래가가 아직 전부 다 취합된 건 아니고 저가 위주로만 먼저 선 취합됐다는 부분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7월 달에 상승폭이 지금 현재 차트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차트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 가격, 평균 거래가 플로어입니다. 2016년 4월부터 해서 2019년 7월까지 해서 지금 반영해 놓은 수치고요. 준공 연차별로 가격 평균 거래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월별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표입니다. 더불어서 이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고요. 붉은색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가장 최근 준공된 아파트고, 노란색 2000년대, 초록색 1990년대, 푸른색 1980년대, 파란색 1970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거래가를 갖다 보이는 것은 2010년대 이후에 준공된 새 아파트들이 가장 높은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가격대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까지만 해도 해당 아파트의 거래가는 6억대에 불과했는데, 지금 현재 7월달은 8억 7,900만 원 평균이 거의 9억에 육박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올해가 다 가기 전에 평균 거래가가 9억까지는 올라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7월의 거래가가 지금 6월달과 비슷한 걸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아래 쭉 보시면 막대 그래프 거래량 취합이 지금 976건으로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4,000건을 갖다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6월달이 3,842건으로 나타나지만 이마저도 사실은 8월 말이 돼야 취합이 다 완료되는 거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서울의 거래량은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 거래량 976건이라고 하지만 아직 20% 수준밖에 취합이 되지 않았다. 2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가에 거래된 아파트일수록 실거래 신고를 갖다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6월달보다 7월달에 가격이 꺾였네? 아닙니다. 지금 6월달도 더 오를 여지가 상당히 높고요. 7월달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붉은색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전월 6월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신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바라봤을 때 7월 달의 거래가는 아마 더욱더 급등 수준으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이 차트는 각 준공 연차별로 가격 격차 그리고 흐름을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6월달, 7월달은 아직 다 취합되진 않았지만 7월달은 훨씬 더 급등의 여지가 높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1, 2월 달에 이제 부동산 가격 잡혔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올해 연초에 2019년 1, 2월 달에. 하지만 지금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5월 달에는 이미 200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6월 더욱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7월은 이보다 더 가파른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두 번째로 비싼 아파트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인데 왜 그러냐? 당연하죠. 재건축 대상 아파트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해당 아파트는 아직 전고점을 갖다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아직 전고점을 넘어서진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강남의 유력한 아파트 단지들이 개발될 곳들은 많이 개발이 됐고,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고, 더불어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개발이라는 것은 재건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건축이 어려운 부분들이 거래량이 많이 포함되면서 지금 가격대는 전고점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이마저도 올해 연말이 되기 전에는 다 전고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요. 이후로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전고점 넘어선 걸로 보입니다. 지난 12월 그리고 올해 1월 8억 100만 원의 평균 거래가가 만들어졌는데 지난 6월에 8억 200만 원 전고점을 넘어섰고요. 7월 달 가격이 꺾인 걸로 보이지만 지금 누누이 말씀드려요. 7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합되고 나서는 아마 6월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들, 그러니까 서울에서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1980년대 준공 아파트, 1970년대 준공 아파트 전부 다 6월 달보다는 7월 달 훨씬 더 가격이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 방송들을 쭉 봐오셨으면 아실 거예요. 지난 방송들에서 제가 최근 추세의 아파트들이 실거래 신고 고가에 거래된 걸수록 늦추는 경향이 있다. 그 부분 말씀드려 왔고요. 실제로 차트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달 불과 20%밖에 취합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에서 저렴한 아파트는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상당히 저렴하게 나타나고요. 6억 6,800만 원. 2019년 7월 현재 6억 6,800만 원이고 이거는 전고점 9월이었죠. 9월 6억 6,400만 원. 대비해서도 지금 평균 거래가가 400만 원 정도 상승한 걸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었는데 상승도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다.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지금 가격 변동이 작년 9월달 이후 크게 나타나진 않고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아직 넘어서진 못했어요. 전고점이 아마 6억 4천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6억 3,500. 그러니까 왜 우리 집은 안 올라? 다른 지역들은 많이 올랐는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도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해당 아파트는 명확하죠. 재건축을 바라보기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렇다고 뭐 주차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노후화 정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약간 인기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서울시 전체적인 현황, 준공 연차별 아파트 현황을 갖다 살펴보셨고요. 다음 챕터에서 각 지역별 그리고 준공 연차별 아파트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의 1분위 아파트 매매 시장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들을 갖다 몰아서 1분위 시장이라고 저는 명칭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들 1분위 시장에서는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이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와 이어서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다. 왜냐? 이들 지역은 명확해요. 바로 이 시점에, 그러니까 1970년대, 1980년대 이 시점에 강남 붐이 일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남 지역의 아파트, 노른자이 땅에 오래된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들 강남 지역의 재건축은 유독 요구 수준이 높았다. 요구 수준이 높다는 것은 뭐
기부 체납이라든지 공개 공지라든가 아니면은 설계라든가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내세우는 바람에 사업성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타 지역들보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이 사실은 규제를 가하면 가할수록 그것이 원가에 덮어지는 효과 때문에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건 지금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선도하고 있는 상황 에 놓여져 있고요. 지금 현재 정고점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들이 다 넘어서진 못했어요. 그런데 넘어서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상 준공된 아파트 바로 그러니까 재건축이 시작돼서 준공되기 전에 거래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조합원 거래라고 하죠. 분양권 거래 말고 조합원 거래는 바로 이들 70년대 80년대 아파트로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많죠. 개포 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거래량이 빠지면서 가격대가 낮아진 걸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닙니다. 다시 정고점을 갖다가 회복한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착시 효과가 있다. 1970년대, 80년대 모두 다 지금 실제로 정고점을 넘어선 단지들, 재건축 대상 단지들 많다는 부분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단지별 영상을 갖다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어서 역시나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지금 7월달 현재 13억 4,300만 원이에요. 이들 아파트는. 와우, 높죠? 아파트 한 대 평균 거래가가 13억 4,300만 원이다. 정고점이 언제였냐? 2018년 10월 달에 13억 3,300만 원이었는데 지금 그보다 1,000만 원이 더 올랐죠? 그리고 더욱이 7월 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업된 게 아닌데 이게 다 취업되고 나면은 또 가파른 상승이 그러니까 지난 7, 8, 9에 있었던 상승이 이번에 다시 7, 6, 7, 8 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월 달까지 이 상승 기세에 멈추기 좀 어려울 거고요. 그나마 9월 달에 강동구의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갖다가 좀 멈춰줄 수 있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지나봐야 알겠죠. 지금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요. 그리고 더군다나 시장에 거래량이 뭐 1만 건을 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승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 그만큼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으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일본인 시장에서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의 평균 거래가는 지금 7월달 현재 10억 3,300만 원으로 나타나고요. 아직 정고점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정고점 10억 3,900만 원, 600만 원 차이인데 아직 7월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업된 게 아니므로 7월달에 거래량이 전부 다 취업된다면 아마 정고점 이상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서울시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서울시 평균과 비등비등한데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고 2008년 9월달 이후로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다. 서울의 전체적인 흐름과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분위 시장 보셨고요. 다음 서울에서 두 번째로 아파트 가격이 높은 2분위 시장을 보시게 되면요. 2분위는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양천구, 마포, 종로, 중구, 성동, 광진구입니다. 여기서 뭐 영등포에서 여의도만 띄고 본다면은 1분위 시장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이고요. 양천도 마찬가지예요. 양천구에서 목동 지역만 빼놓고 본다면 1분위 시장과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인데 뭐 이들 지역을 갖다가 그냥 평균으로 냈다는 부분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들 지역에서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장 비싸게 거래가 됐는데 이거 웬걸 지금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격을 갖다가 거의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양천구 목동이라든가 영등포 여의도동이라든가 그들 지역의 가격들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서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보다 지금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들이 너무 상승세가 가팔라요. 여기는 바로 동작이라든가 아니면은 종로도 있고
성동, 강동, 광진 다 마찬가지죠. 이들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기존 최고가가 10억 1,6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죠. 작년 10월 달에 10억 1,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가요? 10억 5,600만 원. 상승세가 상당히 가파르죠. 와, 좀 무서울 정도로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체적인 가격 상승 주도가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였는데 이분위 시장도 비슷한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 준공된 아파트 왜 이렇게 가격이 좀 흐름이 그렇게 예쁘진 않게 나타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 6, 7 상승 패턴 밟아가고 있고요. 7월달 이보다는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8억 7,300만 원이고요. 전고점에서는 8억 9천만 원. 아직 전고점에는 못 미치지만 역시나 올해가 가기 전에는 전고점을 갖다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음으로 노란색 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전고점 넘어섰습니다. 8억 2,200만 원. 전고점은 8억 1,300만 원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왜 이렇게 인기 없나요? 이분위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지난 전고점 2018년 9월달 이후로 꾸준히 내리막길을 갖다 걷고 있는데요. 이들 아파트는 특징적인 게 바로 전세가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전세가가 요즘 썩 좋지가 않아요. 2019년 1월 이후로 전세가가 썩 좋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입주 물량이 좀 많았다. 입주 물량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높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지역, 세입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 1990년대 아파트라고 보면 돼요.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일수록 세입자 비율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세가가 2019년 이후로는 썩 그렇게 좋게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 아파트들이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점은 2010년대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전세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지역들이 많다는 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분위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에 3분위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중위수에 해당되죠. 가격이 약간 중간 단계보다는 약간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3분위 시장, 관악, 강서, 은평,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입니다. 실수요자에게 있어서는 가성비는 좋은 아파트다. 야, 그런데 이들 3분위 시장에서도 지금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전고점이 7억 9,600이었는데 지금은 8억을 넘어섰다. 이거 뭔 일인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규제가 사실은 주택가격을 폭등시키는 규제들이라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난 방송들에서 꾸준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는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기타 다른 중공연체 아파트들에서는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가격대가 그렇다고 상승하는 여지를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분위 시장이 이런 특징을 갖는 이유는 역시나 3분위 시장도 최근 전세가가 좀 하향 추세에 있어요. 전세가가 하향 추세에 있다 보니까 세입자를 구하기는 썩 용이하진 않아요. 이거는 서울 1, 2, 3, 4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 2, 3, 4, 5, 6, 7월달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곳들 많고요. 지금 3분위 시장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3분위, 4분위 다 마찬가지인 것이 왜냐? 경기도에 입주 물량들이 많았거든요. 3분위, 4분위 시장이 경쟁하는 곳은 경기도 외곽 지역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들이 입주 물량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패턴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전세가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반기까지가 경기도 입주 물량이 피크였다. 근데 경기도 입주 물량이 이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3분위, 4분위 시장
서울의 전체적인 전세가 상승은 올해 하반기, 글쎄요, 올해 하반기에는 또 서울의 입주 물량이 좀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전세가는 무조건 상승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은 보합을 갖다 보이고 있다. 3분위 시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새 아파트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요. 2010년대 이후 중고내 아파트. 왜? 재건축을 틀어막고 있으니 가격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는 충분한데 정부에서는 그 니즈를 갖다 꽁꽁 틀어막고 있으니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더 높은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전세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세가도 신규 아파트 위주로 더 많은 상승을 갖다 보일 겁니다. 자, 3분위 시장 보셨고요. 다음은 4분위 시장 보시게 되면요. 서울에서 가장 가격대가 저렴한 곳이죠. 자, 4분위 시장인데요. 금천, 구로,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봤더니 웬걸 역시나 2010년대 준공된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6억 9,900 거의 7억이 육박하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정고점을 봤더니 6억 8,400 야, 평균 거래가 1,000만 원이 넘게 올랐어요. 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1, 2월 달에 바닥이라고 이때 주택을 사시라고 이때가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못 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고민하다가 더 떨어지겠지 하고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건 논외로 차기 방송에서는 제가 경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일본의 무역 규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자영업 경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차기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어쨌든 지금 4분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붉은색 선 2010년대 이후 중공된 아파트 가격 상승폭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가 희한하게 전고점을 넘어서서 또다시 가격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아마 노원의 중계동의 영향, 노원구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도 이제 재건축에 대해서 서서히 사람들이 기대감이 반영되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노원구 쪽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저는 매도는 아니다. 지켜봐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자, 어쨌든 노원 6억 8,500 전고점을 봤더니 6억 8,400 전고점 대비해서는 100만원 올랐는데 아마 지금 7월달 계속 누누이 말씀드려요. 아직 다 취업된 거 아닙니다. 다 취업되면 가격이 훌쩍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 70년대 준공된 아파트 가격이 변동폭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격 변동폭은 상당히 적다. 왜? 3분위 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4분위 시장 더 심해요. 바로 이들 지역은 경기도의 신도시 새 아파트들과 경쟁하는 곳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으로 전세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여기 이들 지역은 전세가가 보합 내지 하락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전세가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년 하반기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차트는 마치도록 하고요. 총평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니 어떠신가요? 지금 서울의 아파트들 신규 아파트 위주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갖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와 200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좀 약간 좀 애매모호해서 가격대가 보합을 갖다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갖다 보실 수가 있으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좀 전세가와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다 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경기 최악이다. 실물 경기, 국내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 더군다나 대기업들도 힘들다. 고용 축소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경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주택가격이 폭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기 방송에서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갖다 압축해서 한 10분 안팎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초보자용으로 해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약간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다른 주제로 또 이 방송을 갖다 기획한 것들이 있어서 뭐 정치 방송을 갖다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저는 그건 잘 못하겠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정치와 경제는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방송을 갖다 여러분들 계속 저한테 요구를 하시지만 만에 하나 정말 대한민국의 제2의 IMF가 나타난다면 주택가격도 못 버텨요. 일시적 급락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갖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권력에 대한 견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방향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지 못하도록 꾸준히 국민들한테 정치적으로 이 방향은 잘못됐고 이 방향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 부분을 갖다 제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 좀 부탁드려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현 정치권이 뭘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선더라도 이런 부분, 포퓰리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반시장적인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짚어가면서 현 정부의 강력한 권력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차기 부동산 관련된 주제로 하는 방송은 경기가 이렇게 최악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아주 간결하고 쉽게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오늘 방송 이상으로 마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아포유 가족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How long, time after time, I've been loving you all.